안녕하세요. 서의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장 김사율입니다. 네, 오늘은 밑트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트임에 대해서 여러 번 수술하고 재발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 김사율 실장도 몇 번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수술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는 세 차례 정도 밑트임이라고 하죠. 결막절개로 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밑트임 한 곳이 다시 올라오는 재발 경험을 항상 했어요. 세 번 다. 근데 하지만 원장님께서 하시는 눈꼬리 내리기 수술은 재발 가능성이 있나요? 제가 하는 수술 방법은 재발 가능성이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재발하지 않는 수술이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수술 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술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네, 도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의 해부학적 구조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바깥쪽에. 그래야지 이거를 어디를 풀고 어디를 풀지 않을까를 따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단단한 인대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인대를 다 끊어야 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꼬리 자체를 쭉 내려야 됩니다. 지금 밑팀을 하는 경우 우리 김서현 실장도 한 게 이걸 내리지를 않고 이 부분만 내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양각 성형술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밑트임이든 뒤트임이든 다 외양각 성형술의 중에 하나인데 그냥 그거를 성형외과 의사들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 것 뿐이에요. 예. 근데 그 외양각 성형술을 응용해서 밑트임이든 뒤트임을 저는 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재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결막으로 절개 밑트임을 수술할 때 속눈썹 찔림 때문에 항상 제가 불편함을 많이 호소했어요. 네. 그러거나 혹은 속눈썹을 뽑거나 다시 밑트임을 풀리기도 했는데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수술을 할 경우에는 속눈썹 찔림에는 해당 사항이 없나요? 예, 해당 사항이 없죠. 속눈썹 찔리는 경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어느 병원의 블로그에 잘 됐다고 나온 사진입니다. 근데 보면 이 부분 자세히 보시면 속눈썹이 찔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막을 통해서 이 밑에 부분에 단단한 캡슐라 팔페브랄 파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결막을 통해서 그냥 어거지를 좀 걸어주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속눈썹이 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뽑아야 되는 상황이죠. 이거 부작용 중에 하나죠. 이런 문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하는 수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지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계속 언급했던 이 밑트임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이 수술이 그 파샷? 근막이라는 네. 조직을 걸어 올려서 네. 한 수술인데 다시 올라가서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이 근막이 흐물흐물해져서 힘이 네. 없어지면서 네. 재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어진다는데 정말 이 말이 맞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캡슐라 팔페브라 파샤라는 게 어느 한 곳에 있는 단단한 조직이 아니고 눈 밑에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근막은 아니고 거기에 눈 밑에 있는 다른 조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부분도 있고 타자 스트랩이라고 또 단단하게 붙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타자 스트랩이라는 부분은 단독된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걸 자르게 되면 그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그거를 자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김세율 실장님이 받은 수술이나 보통 그쪽으로 통해서 하는 분들은 그거 못 건드려요. 거기까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그쪽을 여러 번 수술했더라도 또 흉터 조직으로 돼 있고 그게 또 단단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번 수술하더라도 거기가 흐물흐물해지거나 그 조직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밑트임을 할 때 눈 끝쪽의 눈꼬리 부분, 눈매 쪽이라고 하죠. 끝쪽 라인을 내릴 수가 없어서 일명 메롱눈이라고 하죠. 그런 네. 결과를 얻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전혀 걱정을 제가 안 해도 될까요? 네, 그 메롱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루샤 있죠. 우리가 뭐죠? 인형 중에 일본 인형 중에 여기 이렇게 내려온 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웃긴 게 뭐냐면 한동안 그런 눈매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 고등학생들 사이에 그렇게 수술하는 거를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수술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자, 메롱눈이 어떤 눈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메롱눈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꼬리가 이렇게 내려와야죠. 그죠? 이 꼬리가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꼬리는 그대로 있고요. 요 부분이 내려온 겁니다. 요 부분이 내려와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를 보면 밑에 그림을 보면
오히려 여기서는 이 결막이 더 보이고 꼬리로 내려오지가 않았죠. 그리고 눈썹도 찔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부분이 이 부분만 내려왔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가 눈이 커졌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기준으로 수술하는 의사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도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어린 친구들 중에 저런 눈이 좀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런 눈을 화장하면. 근데 저거는 기형아에서 저런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눈은 이제 가질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의사도 저게 아닌 건 아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밑트임을 하는 분들은 거의 보통 뒤트임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뒤트임 부분이 디귿자로 모양이 된 부분도 어느 정도 교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 교정을 하면서 눈꼬리 내리기를 할 때 오히려 더 눈이 더 작아지는 부분이 생길 것 같은데 아닌가요? 디귿자 먼저 질문하신 게 이제 디귿자가 다 교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디귿자 교정은 어렵습니다. 사실 그걸 한다고 해서 처음에 완전히 우리가 정상적인 눈처럼 복원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트임도 마찬가지예요. 앞트임도 마찬가지지만 뒤트임도 처음에 잘못해서 디귿자로 가게 되면 그걸 완벽하게 복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처럼 보이게 만들고 어느 정도 개선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 질문이 뒤틀 하면서 눈꼬리를 내리기를 할 때 우리 눈이 더 작아지는 부분이 생기냐. 실제로 디귿자 구조일 때 제가 그 사진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을 보면 여기가 붙었죠. 붙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분이 만약에 뒤를 틀 수 있는 공간이 만약에 여기까지다라면 여기가 아니고요. 여기까지 뒤를 틀 수 있는 건 다 튼 거죠. 여기까지 다 튼 겁니다. 다 텄는데 그냥 이렇게 디귿자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만약에 눈꼬리를 내리면 어떻게 내리냐 하면 이분은 눈꼬리가 내려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눈꼬리를 내린다면 이렇게 내리겠죠. 여기서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죠? 그럼 여기에 하얀 부분이 있을 거예요. 요 하얀 부분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게 눈이 작다고 생각하면 이 수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 원래 저게 저렇게 만드는 게 정상인데 나는 그거 작아지는 것도 싫다. 아주 미세한 차이겠죠. 근데 그거 작아지는 것도 싫다 그러면 수술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 이런 경우에 제가 수술을 하고 나서 밑으로 그 눈꼬리를 이렇게 내리고 나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부분이 없어진다고 나서 눈이 작아졌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뒤트임을 해서 흰자가 많이 보이는 부분에 만족을 하고 흰자가 많이 보여 시원해 보이는 눈이 좋다면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수술은 아예 불가능할까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뒤가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요즘에 보거든요. 근데 그걸 좀 어느 정도의 각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뭔가가 지금 수술이 잘못됐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모양을 정말 유지하기를 진짜 원한다.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뒤를 틀 공간만 있다면 그 모양을 유지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흰자가 다 보이고 뾰족한 모양을 포기하고 디귿자 모양을 유지를 하고 눈꼬리만 내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서 사나워 보이는 인상과 과거의 뒤트임을 해서 가로 길이가 길어 보이는 정면 효과와 45도에서 봤을 때 흰자가 많이 보이는 결과를 유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눈끝 쪽에 흉터가 많이 남는지 궁금해요. 자, 질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저같이 흰자위가 다 보이고 뾰족한 모양을 포기한다고 했을 때 디귿자 모양을 유지하고 눈꼬리만 내린다면, 그죠? 정면에서 봤을 때 눈꼬리가 올라가 사나워 보이는 인상과 이거는 교정할 수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일 때 눈꼬리가 올라가서 사나워 보이는 인상은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눈꼬리를 내리는 수술은 어느 한계가 있는 수술입니다. 그게 왜 한계가 있냐면 눈꼬리는 여기 뼈막에 붙어 있어요. 눈꼬리 뼈막에 붙어 있는데 그 꼬리 자체를 내리게 되죠. 그래서 고정은 이 뼈막에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단한 조직이죠. 굉장히 단단한 조직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눈꼬리를 많이 내리겠다고 이 곡선을 밑에 내리게 되면 앞쪽으로 뻗으니까 눈이 붕 떠버리게 됩니다. 눈이 붕 떠버리게 되고 그쪽으로 눈물이 많이 고여요. 그래서 이거는 내릴 수 있는 한계까지 내려들어도 약간의 경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리하게 억지로 내려가지고 억지로 뭐 고정한다고 돼서 무한정 내릴 수 있느냐, 그런 수술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뒷팀을 해서 가로 길이가 길어 보이는 정면 효과와 45도에 봤을 때 흰자가 많이 보이는 효과의 결과를 유지할 수 있는지요. 자, 뒷팀은 이렇게 길어지는 효과는 적어요. 왜냐하면 눈이 우리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죠? 안구를 따라서 이렇게 뒤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뒤쪽으로 가서 커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 앞팀은 이 효과가 크지만 뒷팀은 이렇게 터지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효과는 적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45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죠. 45도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이 곡선을 따라서 들어가니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흰자위도 더 많이 보이는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죠? 그리고 눈 끝에 흉터가 많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잘 봉합을 해야 됩니다. 봉합도 아주 가는 실로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합을 뽑는 기간도 조금 달라야 되고요. 수술 방법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뭐 거기서 피부를 절제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피부 절제를 안 합니다. 그쪽에 절제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고, 피부를 만약에 절제하게 됐을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흉이 많이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수술을 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저는 여기서 질문이 다 끝났는데 네. 저같이 지식이 없어서 네. 이렇게 무작정 뒷밑트임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위한 질문인데요. 뒷트임의 부작용을 자세하게 한번 알려주세요. 자, 요즘에 뒷트임하고서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자세하게 보면은 뭐 티가 나지 않을 정도면 괜찮은데, 그게 딱 보더라도 티가 난다면은 이제 재수술을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뒷팀의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뒷팀, 밑팀을 했을 때 가장 부작용이 많은 게 이렇게 들러붙는 겁니다. 이건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죠. 이 수술 방법은 위쪽에 이렇게 결막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디귿자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했을 때 이렇게 그 눈썹에 찔리는 경우, 이쪽 부분만 내려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쪽 결막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눈꼬리 자체로 내리지도 않고 그 정도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떠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 떠버리면 안 되는 수술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메롱눈, 가루샤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이런 점막이 보이죠. 여기 이런 점막이 보이는 거는 더 넘어서 안 되는 선까지 넘어섰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이거 다음 사진에 또 있는데요.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수술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아주 극단적인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기형아 수준이죠. 기형아 교과서에 나옵니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기형도 많이 다루니까. 이분만 울고 계신데요. 잘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눈이 떠져 버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정이 이 눈에 그레이 라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밑에 이 선이 눈 안구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안구를 따라가지 않고 그냥 뼈에다 그냥 바로 고정이 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눈이 이제 떠버리죠. 이분은 눈물을 흘려도 이쪽에 눈물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만들면 안 되겠고요. 자, 이분은 저한테 수술하지 말라고 그랬던 분인데 어디 수술하고 오셨어요. 수술하고 오셨는데 제가 이분은 뒤로 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뼈가 여기 있는데 거기서 갈 공간이 없겠죠. 갈 공간이 없고 이분은 뭐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 없는 눈이라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자기네가 6, 7mm를 틀 수 있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6, 7mm를 트고 오셨는데 여기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6, 7mm 튼 거는 별 의미가 없죠. 그냥 뼈를 넘어가지고 이 빨갛게 보이는 부분 6, 7mm 튼 거는 뭐 아주 이렇게 좀 잘못된 방법이죠.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저거를 이렇게 해서 눈이 그래도 자기가 커졌다고 그래서 나는 이 큰 거를 또 포기를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아까 김소연 실장이 얘기한 것처럼 크기는 유지하면서 저거는 줄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좀 반대입니다. 네, 그거는 포기할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그 뒤트임, 밑트임 수술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서율 실장 눈을 오늘 수술할 겁니다. 수술할 건데 그 수술 전에 잘 사진을 찍어놨고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어떤 결과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트임을 하면 반드시 밑트임을 하면 반드시 뒤트임을 해야 되느냐? 대개 밑트임을 하게 되면 뒤로 트게 됩니다. 틀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구조상 내가 그것만 유지하고 눈꼬리만 내리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약간은 뒤로 가게 됩니다. 정말 수치로 보면.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면 실제 수치는 조금 늘어날지 몰라도 겉으로는 거의 티 안 나게는 갈 수 있습니다만 대개 밑트임을 하게 되면 뒤도 같이 터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밑트임이든 뒤트임 수술이든 어느 한계가 있는 수술이다. 그리고 처음에 잘못해놨을 때는 굉장히 복구가 어려우니까 처음에 제대로 된 수술 방법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으실 것 같습니다. 김소희 시장님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니요, 예쁘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면 마취 하실 거죠? 아픈 거 그렇죠? 싫으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술 실장도 한 말씀 하시죠. 오늘 수술의 각오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김소희 실장 어떻게 할지 상담을 하는 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 김소희 실장의 뼈는 여기에요. 바로 그냥 보이시나요? 바로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이 더 뒤로 갈 공간은 전혀 없어요. 뼈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자, 김소희 실장 잠깐 볼까요? 제 불만은 뭐냐면, 일로 갈 공간은 하나도 없으니까 뒤로 튼다고 해서 뒤가 더 길어지진 않아요. 근데 불만은 뭐냐면 자기가 여기가 올라가 있는 게 불만이어서 인상이 강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눈꼬리가 무조건 올라갔다고 해서 다 강해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눈꼬리가 올라간 것도 여기는 괜찮고 여기는 살짝 올라간 고양이상이 있고요. 아예 이거 자체가 완전히 올라간 진짜 싸나운 눈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내리면 되는데 저희 김소율 실장은 눈꼬리가 평안하면서 여기만 살짝 올라갔는데 전체적인 축이 약간 올라가 있기는 해요. 근데 본인은 나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무조건 눈꼬리가 내려서 좋은 건 아니니까. 그게 예쁜 얼굴이 있습니다. 김소율 실장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물으면 반은 지금이 낫다. 반은 조금 내리는 게 선해 보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은 근데 끝까지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선에서 눈꼬리를 최대한 내리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바쪽 있는 부분이 눈꼬리를 그대로 이렇게 내릴 겁니다. 지금은 여기가 내리니까 이게 딸려 내려와서 그렇죠. 여기 단단한 인대를 다 풀 거기 때문에 그 인대를 풀게 되면 뒤로 딸려 내려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수술은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